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면서 어떤 스승을 모시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을 낳아주시고 고든 마음까지 키워주신 어머니가 스승이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인생일까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대인의 신법으로 국한 없는 공부심을 키우고 있는 강남교당 성산 고영찬교도 초대했습니다. 성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얼마만인가요? 제가 강남교당 부교무 시절에 뵙고 그동안 오며 가며 잠시 배웠지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모시고 방송으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당 제 부교무 시절 돌이켜보면 성사님, 은타오님 내외분의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부교무 시절도 잘 보내지 않았을까.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그런 공덕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 가족 교화 또 공부하시는 모습, 이 제 어린 눈에도 참 존경스럽고 참 저런 분들 닮아가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당시는 한창 활동을 하시던 시절이었어요. 그런가요? 예, 성가 합창도 늘 열심히 하시고 정진 적공하시고 또 대학에서 또 후진 양성에도 힘쓰시고 그러셨는데 한 25년을 훌쩍 넘겼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어린 부교무를 보는 우리 성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오래 지내다 보니까 지은 교무님처럼 이렇게 작은 교무였던 분들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훌륭하신 교무님들이 돼가는 그 과정을 보거든요. 그게 참 좋아요, 보기. 그 당시에도 늘 합창 그 성가대 하시면 정말 우리 성사님이 다 그 멋진 음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금도 강남교당 법회 성가대에 서고 계시다고요. 글쎄 나이가 먹으니까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이래서 좀 빠지려고 그랬었는데 그 법회 시간에 그 남자 소리가 조금 약하면은 좀 죄 짓는 기분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기 가서 서야 되나 그런 망설임이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 다시 성가대에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잠시 좀 놓으셨다가 다시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남녀노소 또 나이 불문하고 뭔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굉장한 그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 법회 때마다 성가대에 서시면 소감이? 원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노래 부를 때가 참 즐겁습니다. 네. 예, 이 성가대에 다시 이제 서서 노래를 부르니까 참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힘이 겨운 때가 있어가지고 그 원코러스 활동에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예, 원코러스는 이제 강남교당 그렇죠. 이 중창단, 합창단이시기도 하고 또 꾸준히 연습하고 총부를 비롯해서 대외 활동도 또 멋진 공연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그동안 꾸준히 원코러스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놓으셨어도 그 원코러스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이 부르는 거 보고 그러면 어떠세요? 좋죠. 더구나 이 법회가 성가대로 인해서 성스러워지고 즐거움을 주고 이런 것이 외부에도 참 부럽게 비치고 이러니까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좋습니다. 네. 성사님이 가장 아끼고 또 즐겨 부르는 원불교 성가는 어떤 거예요? 저는 특히 좋아한다면은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셨는데 6월이 오면 대종사님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추모의 노래.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늘 스승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렇죠. 또 더불어서 이제 소개를 이제 해 주실 텐데 우리 어머니 두타원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함께 그렇습니다. 또 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교당 성불단 원래 어르신들 단을 맡고 계세요, 단장님으로. 그동안 교도회장님도 하셨고 여러 직함이 있으셨지만 이 성불단 단장을 맡아서 어르신들과 함께 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단장이라는 직이 리드를 하는 단장이 있고, 예? 끌고 가는 단장이 있고, 또 뒷바라지하는 단장이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불단에는 이 연로하신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단인데, 거기서 이제 막내예요. 네, 막내. 막내이기 때문에 저 챙기고 받들어 드리고 네. 그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가끔씩 뭐 어디 놀러도 가시고 그러세요? 그럼요. 예. 모시고 놀러도 나가고 예. 이번 10월 말경에도 또 한번 기회를 가져보려고 그런 계획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생을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원불교와 함께 하셨고 깊은 신앙 수행이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만나면 그 옛날 추억담도 나누고 그럼요. 예, 뭐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단회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타 계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런 때 가슴도 아프고. 열만 하시면 예. 마음 아프고 또 우리도 생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뭐 그래요. 이런 또 마음도 새롭게 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생을 원불교와 함께하고 그 일가족이 또 다 원불교인으로 신앙 수행하면서 큰 족적을 남기신 가정이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원불교와는 어떻게 또 인연을 맺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불교는 저한테는 모태신앙이죠. 네. 어머니를 위시해서 집안 어른들이 다 원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생활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네. 자연스럽게 그냥 교당 가까이 하고 이러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네. 신앙을 그냥 어떤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원불교인으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입교한 지는 지금 그런데 입교는 네. 저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나면서 그냥 어머니께서 입교시켜가지고 법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대구에서 입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구에서요? 그러니까 그때 예. 아버지에 따라서 이제 예. 초등학교 때 대구로 가게 이사를 됐는데 가셔서, 그때에 대구에서 입교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원기 39년에 입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전부터 고향에서부터 꾸준히 교당 어머니 따라 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했을 우선 텐데. 예. 피난을 네. 먼저 촉부로 갔거든요. 익산 촉부로. 피난을 익산 총부로 가셨어요. 네. 그때 거기 가서 예. 정산 종사님 뵙고 이제 이런 추억이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고향은 어디신 거죠? 저는 창평인데 창평, 예. 저는 창평인데 그때 하여간 먼저 그때 이제 상산 종사님이 박장식 익산에 종사님. 계셨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이 이제 아버님은 서울에 떨어지시고 네.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애들만 데리고 네. 피난을 가는데 그러니까 외갓집 있는 익산 총으로 가게 됐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대각 열애에 오르신 우리 교단에 정말 큰 어른이신 상산 박장식 종사님이 우리 성사님의 어머니 네, 오빠가 오라버니. 되시죠. 예, 형제 저한테 남매시죠. 외숙되시죠. 그러시죠. 이쯤 하면 이제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타운 박효진 종사님, 우리 어머니를 인연으로 사실은 모든 가족이 그리고 그 고씨 일가, 창평 고씨 일가가 다 그렇습니다. 원불교에 입문을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그런데 우리 그 신앙 계보를 좀 이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그 시작은 사실은 어머니의 어머니, 저한테 외할머니, 네, 개타원님. 개타원 정형섭 할머니, 정형섭 할머니. 네. 그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당초에는 이제 절에 다니시던 분인데 네. 그 외할머니께서 일타원 박사시호 할머니 예, 이분을 우리 교단 만나게 초창기의 선생이시죠. 그분이 사실은 원래는 불자거든요. 절에 다니시는 불자인데
그러면서 박물 장수를 하신 분이 돼가지고 네. 이 외갓집에 이제 자주 드나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갓집에서 이제 시주를 받아가지고 예. 화엄사 절에도 전달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네. 뭐 이러면서 집을 드나드시던 분인데 네. 이분이 그렇게 자주 잘 지내다가 언젠가 사라지셨어요. 네. 예. 뜸해지시고 사라지셔서 또 상당한 기간을 보낸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셨다고요. 그게 다시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는데 영광 땅에 세부처님이 나오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이제 절에 다니시던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경계를 하셨어요. 사시와 할머니를. 제가 대봉도님이신데 사시와 할머니라고 그냥 그렇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합니다. 들었기 예. 때문에. 예, 경계를 하시고 집에 오시는 걸 꺼려하시고 경계를 하시고 이래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이제 그랬는데도 이 사시와 할머니께서는 꾸준하게 드나드시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가사 일을 막 도우시고 이러면서 지내시다가 어느 날 그때 이제 외할머니께서 두 아들이 한양 서울에 계셨거든요. 예. 그 서울에 이제 아들 만나러 가신다는 얘기를 듣더니 반성을 하시면서 일턴 할머니 그분도 서울에 동생이 사는데 네. 거기 자주 가고 그래서 잘 아니까 서울 지리를 잘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내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청하고 나서 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시는 외할머니를 동행을 합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집에서는 박공명심이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러고 동생이 이제 사시 할머니 동생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 박공명선 성성원 선배님이 이제 어머니신데 그 서울에 오셔가지고 네. 사시와 할머니께서 저희 외할머니를 동생 집으로 안내를 해요. 네. 거기서 저희 외할머니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육타원 이동준아 종사님. 예. 그분을 거기서 만납니다. 네. 그 종사님이 이제 인물도 잘생기시고 궁에 드나드시는 배움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인물이 참 좋으시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공명심이가 무슨 세부처님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리고 이제 경계하는 말씀을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시니까 네. 그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 세부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시지요. 네.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육타원 종사께서 하신 모양이에요. 네. 이제 기품이 있으시고 이런 분이 한번 만나보시지요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경계해야 된 마음을 놓으셨어요. 네. 외할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시와 할머니를 권유를 받아가지고 네. 추응부회를 가십니다. 남원에서 총부를 그렇죠. 이제 가시네요. 추응부에 외할머니께서. 추응부에 가셔서 만났는지 예. 대종사님을 친견을 하게 돼요. 예. 예. 친견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설법을 받들고 뭐 이러면서 감복이 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외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제자가 되시는 거죠. 네. 입교 원서를 내시고 이제 그것이 첫 출발입니다. 이 집안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따님인 두타원님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그렇죠. 주게 이제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 이 법이 좋은 걸 느끼시니까 이 계타원 할머니께서 아들을 인도를 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성산 종사님을 이제 어떻게 끌어오셨냐면은 네. 당신의 환갑잔치를 네.
여기 나 있는 데 와서 해라. 그래서 총부로 불러드렸어요. 상산종사님을. 그때 이제 서울에서 한번 사업을 하고 계시던 분인데 경성 법전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익산으로 이제 불러내립니다. 네. 거기서 대종사님을 또 만나시고 그래가지고 또 제자가 되신 거예요. 출가를 하시는 거 되죠. 그 형님 영사님도 그렇고. 이제 어머니는 그때는 이제 시집 오신 다음이에요. 두타원님은 상변으로 오신 다음인데 이 시집살이가 좀 힘드셨는지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창평으로 시집을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걱정이 되시니까 친정 가서 좀 쉬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친정을 보내셨는데 그게 이제 총부로 또 가신 거예요. 그 남은 것은 총부로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총부에서 대종사님을 칭견하신 것 같아요.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됐다는 것만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되시는 계타원님께서 온 가족을 다 총부로 불러들이면서 대종사님을 친견하게 하고 또 설법을 받들고 그러면서 다 이제 입문을 하시도록 하셨네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좀 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신 두타원 박효진 종사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 교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종사님 칭견하고 법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를 들어가실 이제 초등학교, 소학교 그때 초학교 졸업하시고 중학교를 들어가려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아시고 끌어내리셨어요. 계집애 가면 무슨 공부를 더 하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시집을 보내셨다고. 그게 15시 때입니다. 네. 15세 그러니까 시집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 하신 그 한이 있으셨겠네요. 그 병을 정단한 한이 있었고 또 이제 시집을 보내버리니까 시집을 왔는데 시집살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잣집 막내 따님이 어려운 저 창평으로 이제 시집을 오셔가지고 힘이 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총부에 와서 이제 대종사님을 뵀는데 그 법문을 받들었는데 뭐 남녀 차별 없애야 한다, 뭐 지우 차별 없애야 한다 이런 평등을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막말로 뿅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나 전무칠실 하는다고 그 자리에서 전무칠신 서원을 시도합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네가 불법 연구해줘 그때 불법 연구에 문을 닫으려고 하느냐. 방갓집 교수가 시집간 교수가 다 놓고 와버리면 다 놓고 오면은 불법 연구에 문 닫아야 된다. 그건 안 되고 또 출가를 꼭 해야 이 법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 그 공부도 제가로서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이 법을 펼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참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돌아가거라. 이런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밤새도 우셨대요. 펑펑 울고 주위에서 효진이가 밤새도 운다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맺힌 한을 푸느라고 그러니까 더 둬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받진 않으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거절을 하시니까 이 어머니께서 이제 친정 시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안 받아주시니까 그러면 나를 보니까 수양 딸들이 많으시네. 은녀.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은녀들이 많으신데 나도 은녀가 되게 해달라고. 은녀 소원을 바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은녀가 이제
은자녀가 15명인데 네. 네가 정 그러니까 너를 마지막으로 받아주마. 예. 이래가지고 마지막 은녀가 됩니다. 아, 대종사님의 마지막 네. 은녀가 되시는군요. 어머님이. 그렇죠. 네. 그래서 16번째 그 바로 전이 저기 훈타원님 양도신 법사님. 네. 그 하늘께서 언니 하면서 지내셨는데 네. 그 거기서 은녀로서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바치고 친정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네.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된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당시에 뭐 공부하고 싶고 이 큰 스승님 그래. 만나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랬어요. 철모르고 부모님이 결혼을 시키니까 했지만 그래도 그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제가로서 더 큰 뜻을 이제 펼치도록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제 돌아오셔서는 뭔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래 이제 총부에서 그때 동선을 하시면서 이제 설법도 많이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많으셨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네. 며느리가 친정을 다녀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네. 이러던 막내 며느리가 아니 큰 며느리지. 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네. 그렇게 늑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불법 연구회를 나간단다 뭐 그러면서 그 좋아하시는 것을 네. 어머니께서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다시 사시오 할머니를 창평으로 이제 불러 모십니다. 그때는 창평 교당이 없을 때였죠. 없을 때죠. 예. 그 이제 시집으로 그 전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시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예. 그 우리 할머니를 또 교화를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도 이제 대종사님을 뵙고 교도가 된 거죠. 네. 그 할머니께서 그 시작에 네. 이제 창평 고씨의 원불교 집안의 시작이 됐군요. 그렇게 해서 창평 교당을 그러면 세우시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한참 후지만은 이렇게 법이 좋고 이러니까 내가 이 법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 하시면서 네. 그 법 좋은 거를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창평의 교당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네. 염원을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예. 예타원 할머니께서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아들 형제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네. 이 창평 교당 하나 나는 경제적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합력을 해가지고 네. 창평 교당 하나 세워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창평 교당이 세워진 거죠. 네. 오늘날의 이 창평 교당이 그러니까 그때 그 고씨 일가에 의해서 그렇죠. 또 세워지게 되는군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렇게 교당이 없을 때는 또 두타원님 집에서 또 법회도 보고 선뜻 다 내주시고 그러셨다고요. 어머니께서 또 그 아버님 직장 관계로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게 되니까 은행에 계셨는데 네. 대구로 발령이 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인사차 그때 정산 종사님을 이제 정보실로 찾아뵙고 저희가 대구로 전근이다가 대구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네. 정산 종사께서 반기시면서 아, 참 잘됐다고 경상도 지방에 교화, 특히 북도 지방에 예. 그 교화가 잘 안 되고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너 대구로 가면은 거기에 교당 하나 만들어라. 이런 이제 예. 명 아닌 명을 받으신 거예요. 명을 받으시는 예.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대종사님 은혜로 소원 바치는 게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대구 가서 교당 하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도 딱 소원을 심으셨네요. 심고 이제 대구로 네.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생활하면서 대구에서 이제 뭐
열악할 때니까 어디 교당을 뭐 처음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연도 네, 찾기 네. 어렵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법회를 봐야 되겠다 이런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제 부산에 계시던 황타원 종사님, 네. 이경순 종사님을 모셔가지고 출장 법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어디냐? 대구에 있는 저희 집이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 그렇게 해서 거기서 대구 이제 교당이 이제 탄생하게 그래서 되네요. 삼덕동에 있어서 지금은 아마 삼덕교당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대구 교당 또 창립 멤버로 활동을 하시고 이제 대구교당. 그때 성사님은 태어나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네. 저는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님이 이제 대구로 전건이 되시니까 네. 초등학생이 이제 따라 붙은 거죠. 네. 그래서 대구로 전학을 가가지고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네.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성사님의 그 어린 시절을 지금 필름을 돌려본다면 당시 그 법회 보던 분위기랄지 또 교당 네. 초창기 상황이 어땠어요? 어떤 기억들이 나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행운한데요. 네. 그 집에서 이제 저녁이면은 몇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법회를 보는데 네. 그 황타원 종사님께서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시고. 법문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내려가시고 네. 그 당시는 교통편도 참 그러면 불편했을 텐데 네.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집에서 법회를 보는 바람에 뭘 모르는 조그만 녀석이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네. 설법도 듣고 예. 뭐 이러면서 어.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는 이제 다시 창평으로 오신 건가요?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 이제 전후니까 네. 아버님께서는 이제 은행에 저기 하셔가지고 대구에서 차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네. 그게 또 좀 사연이 뭐 있으시죠? 긴 사연이 아, 어떤 사연일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이제 대구에서 경북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예. 들어가자마자 또 아버님께서 서울로 발령이 나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는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갈 때인데 그렇죠. 이게 서울로 데려가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너는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시험 쳐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대구에다 이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성사님만? 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막 갓 들어간 녀석을 대구에다 떨어뜨리려니까 안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기 황타원 종사님께서 대구 이제 완전히 대구로 오셔가지고 대구 교무로 이제 재직을 하실 텐데 예. 그때 이제 교당 하나를 마련이 돼가지고 대구 교당이 이제 삼덕 교당이 시작된 다음입니다. 예. 대구 교당에다가 황타원 종사님인데 이제 좀 예 좀 맡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막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교당에서 1년을 산 그런 행운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교당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놀라운 경험인데요. 아유, 참 어린 마음에 그때 그 교당에서 황타원 종사님이 그때는 교무가 되려면은 지금 원불교학과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출가하고자 하는 분들이 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간사 생활 이제 교무님 밑에서 배우면서 네. 이제 보살펴 드리면서 이런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 간사 계시던 분은 저녁이면은 명심보감, 수심결 이런 책들을 놓고 가르치셔요. 하죠. 공부를 그렇죠. 가르치셔요.
예? 그런 교무님을 배우면서 자랐고 네. 그러니까 참 그 어렵던 시절에 한 분의 교무님을 키우기 위해서 예. 그 애쓰시는 황타원 종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지낼 수가 있었고요. 오늘 학교에 돌아와 가지고 네. 근데 중학교에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아, 황타원 종사님이. 예. 그래서 저는 누님 하는 그 간사님을 막 야단을 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야단치시는 걸 제가 뵌 적이 없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나도 벌벌 떨릴 정도로 이제 저걸 하시더라고. 예. 그런데 그런 찰나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찰나에 벨이 울려요, 밖에서. 네. 누가 와가지고. 네. 그 제가 이제 뛰어나가 봤더니 교도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우리 교무님 화나셨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네, 네. 문을 열어드렸지. 그래가지고 네. 이제 모시고 들어갔는데 황타원 종사님이 그 교도님을 맞으시는데 네. 아이고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네. 그냥 환대를 하시면서 맞으시는데 네. 화내시던 분이 아니에요. 네. 그 전까지 그렇게, 화나시던 그렇게 모습은 따뜻하게 이 사라지고. 교도님을 맞으시는데 그 광경을 제 어린 마음에 그때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이고 교무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구나. 네. 그게 소위 이제 커서 느낀 거지, 크면서 느낀 거지만은 교무님의 그 황타원 종사님의 그 신법 여기에 지 어린 마음에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냥 굉장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예. 해서 그때부터 이 황타원 종사님은 저한테 그냥 큰 스승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구나. 네. 원불교 교무님들은 이러신 분들이구나. 네. 이제 이런 걸 느꼈죠. 그러니까 화를 내도 화에 끌리는 감정에 끌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네. 저거 하지만 그때는 그냥 놀래고 감복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런데 그 크신 스승님이 이제 네. 교무님이 그 다음에 대구교당회를 육타원 종사님이 오셨어요. 예. 네? 아주 멋지게 생기신 교무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니까 아이고 이제 육타원님 뭐 하시면서 이제 맞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그냥 크게 모시는 선생님이 이분을 그때는 제가 육타원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때 그냥 안으로 모시더니 아랫목에 앉으시게 하시고 네. 큰 절을 올리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아이고 정말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 싶은 게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육타원님은 더 무서우십니다. 어린 시절에 그냥 네. 우리 교단이 큰 스승님들을 다 배웠네요. 그래요. 그렇게 스승님들을 보면서 클 수 있는 건 행운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은 잘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서울로 가신 거예요? 이제 그렇죠. 또 뭐 편입 시험이란 게 생겨가지고 네. 그때 편입 시험에 또 중학교 때 편입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그 시험을 쳐가지고 네. 서울로 올라왔어요. 일찍 또 서울로 가셨군요. 예. 앞서 스승님들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 어머니의 모습도 남다르게 비춰졌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원불교 신앙 생활에 뭐라고 그럴까요? 롤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네. 예, 그러신 분입니다. 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 마음은 이렇게 쓰는 네. 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어머니께서. 네. 예.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모습들을 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원래 6남매였는데 위로 형 하나하고 밑으로 동생 하나를 잃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네. 그 사고로 물에 놀러 갔다가 이제 익사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아픔을 대하시는 모습.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한날 그 일을 당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참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어릴 때인데 그래서 지나면서 생각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신법이 네. 특히 어머님의 신법이 이게 원불교 교법안에 공부 아니면은 네. 거기에 달할 수 있었을까 네. 하는 이런 그 신앙인의 모습 네. 이런 거를 어머니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은 저렇게 의연해지실 수가 있는 거구나. 네. 네. 그게 그때 당시보다도 지나면서 그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느끼면서 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참 의연하게 대처를 하셨고 네. 또 아버님께서는 그냥 뭐 존재하면서 그 아들을 먼저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참여하시고 그러는 그 법신물 앞에서 그냥 저거 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네. 크면서 그런 모습이 신앙 생활을 하면 저 사람이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보통의 부모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원망스럽고 하늘을 정말 하고 뭐 종교도 어쩌면 뭐 다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울 지경이 되기도 하고 그랬을 사람이 것 같아요. 자식을 정신이 잃은 그 부모의 나가버렸을 심경은 정말 크게 가슴에 묻으면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두 분이 그 어려운 큰 역경을 잘 넘기고 공부심을 했다는 건 보통의 신법이 아니면 어려웠을 텐데요. 원불교 교법을 잘 신앙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크면서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귀감이 되고 네. 원불교에 열심히 나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런 어머니 상이었죠. 네. 그래서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예. 또 그 외에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대전사님 뵙고 나 전무 출신하겠어 이런 소원을 하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네. 들으면서 네. 이분이 참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이제 주로 어느 교당을 다니시겠어요? 서울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그 해화동에 살 때는 서울교당도 나가시고 네. 거기 이제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릉으로 이사를 갑니다. 예. 예? 정릉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제 서울교당 다니시기도 힘들으셨을 거고 또 여기다 교당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또 서원을 또 뜻을 가지신 것 세우셨군요.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도 주위 집에서 네. 관타원 이혜정 종사님 모시고 예. 그분을 모시고 또 집에서 법회를 보셨어요. 예. 법회를 보시기 시작해가지고 네. 정릉교당에 출발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릉교당을 세우신 분이죠, 또 어머니께서. 네, 대구 교당에 이어서 그러니까 창평 교당만 세우신 대구.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이제 나이 큰 다음인데 그 은행 아버지 동료분들의 부인 되시는 분들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그분들의 상당히 존경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네. 그 법회를 같이 보게 이렇게 권유를 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어머님 연원으로 그때 정릉교당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입교를 서울에 하셨죠. 예, 교당을 세운다는 거는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르고요. 그래요. 굉장한 힘이 또 버거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일단 집에서 출장 법회 시작하면서 다
이렇게 모이고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릉교당의 또 창립주가 되셨네요. 대종사님 은녀로서의 어떤 의무감을 가지셨는지 가는 데마다 그렇게 네. 교당을 네. 생각하시고 그 전에 이제 청주에 잠깐 가셨는데 청주에서도 그걸 시도를 하시려고 하다가 예. 그만 거기서 아들 둘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걸 못 하시고 네. 서울로 올라왔죠. 네. 참, 그렇게 올라오셔서 다시 그 교당 창립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또 서울에서도 시작을 하셨군요. 서울에서 시작하셨고 그 뒤에는 또 미국에 있는 큰아들을 도와가지고 또 형님께서도 이제 보고 저거 하신 게 있었는지 형님 댁에서 이제 법회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에다가 교당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네. 계기가 됐는데 네. 그 워싱턴 교당에도 이제 그때 사세를 털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워싱턴 교당에 쓸 수 있도록 네. 하신 분이 어머니시죠. 예. 그렇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또 네. 교당이 세워지도록 원력을 뭉치셨네요. 그래서 이제 미주 교화가 또 네, 시작이 시작되는 되고. 단계에서 예. 예. 합력을 하신 분이 예. 되죠. 지금의 정릉교당은 이제 그 작은 아버님의 그 또 이제 그- 아버님, 예. 아버님께 이제서 교도회장으로 이제 정릉교당을 출발시키고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감산 고문기 동생, 동사님, 예. 감사님이 이제 또 정릉교당을 맡아가지고 네. 발전을 시키시고 했죠. 네, 온 가족이 교당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네요. 저도 두타원님을 배웠어요. 부교훈 시절에 그런가요? 광주교당에. 예, 네. 뭐 그때는 이제 연세가 좀 높으셨지만 예. 그래도 한 번씩 법회 나오시고 또 주상 제사에도 오시고 그때 뵈면 그 맑고 청아한 모습 그러면서도 제가 뵙기에 성산 그 고영찬 우리 교도님 이제 큰 아들 장남을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오시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끝까지도 잘 모시고 좀 열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1, 12년 된 것 네, 같은데. 네. 어머니를 이제 평생 모시고 또 잘 또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일생을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을 보면서 아마 지금 뭐 앞서 어린 시절 얘기도 해주셨지만 일생을 그 어머님의 신법을 더 닮아가고 모시고 하면서 우리 성사님의 어떤 신앙생활도 더 굳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야단 안 맞으셨을 것 같은데. 그 야단 맞은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 정릉 이제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정릉 집으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릉 교당을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릉 교당 그때 교도수가 별로 안 되고 이제 초창이라 예, 어렵죠. 연세들이 많으시고 이제 예.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 서울 교구에서 이제 바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보험바자회. 그런 것이 예. 열리면은 여러 가지 잡일들이 생기는데 그 심부름을 이제 네. 제가 하게 돼요. 가서 그래서 젊은이들의 힘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물건도 젊은 사람들 나르고. 힘이 필요한데 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정릉교당에서 이제 저게 항상 연례적으로 준비하는 게 쑥볶음이. 쑥볶음이를 이제 만들어서 봉양을 하고 이제 네. 이랬는데 손이 많이 가는 또 그릇들이 음식이죠. 많이 그렇죠. 그 현장으로 옮겨져야 되니 그거를 네가 와서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 그릇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는 작업을 제가 이제 가서 도와드리는데 그때 회관 지하에 설치를 하도록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서 설치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다 마쳤는데
교모님 한 분이 오시더니 네. 아 여기가 정릉교당 자리가 아닙니다. 네. 저 밖으로 저기 밖에 나가서 자리가 들었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땀뻘뻘 흘리면서 옮긴 제 입장에서 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래가지고 아 이럴 수가 있냐고 나이 잡신 분들 지금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막 거기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네. 교무님한테. 네.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어머니께 그냥 그게 뭐 이 타일리시는 게 평소님 뭐 따뜻하게 타일리시지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네. 네가 교무님한테 소리를 질러. 교무님이 어떤 분이신데 대종사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인데 거기다 네가 젊은 녀석이 소리를 질러 하면서 대단히 야단을 맞았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야단을 맞았어요. 예. 어머니께서는 교무님을 아무리 작은 교무님이라도 이렇게 모시는 분이구나. 또 거기서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컸을 때니까 네. 그 시인법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죠. 네. 내가 잘못했구나. 네? 항상 또 뵙고 싶은 마음, 예, 네. 그 어머니 그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어머님 그 교당 생각하시는 거 보면은 크면서 그걸 보면서 컸는데 집보다 교당. 그 다음에 뭐 식구보다 교무님. 예.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명절 그 어릴 때 말이죠. 네.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지만 어릴 때 뭐 집에 뭐 선물이라고 이제 명절 때 뭐 사과 들어오면. 박스도 들어오고 네. 뭐 그때 제가 좋아하는 카스테라 이런 게 이제 선물로 집에 오죠. 그러면 이거 맛도 보기 전에 다 없어져요. 교당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어린 마음이 참 섭섭했겠네요. 아버지가 사오시니 맛있는 그런 것들을. 것이 이제 마음에 좀 서운했는지 지금까지 기억을 한다고요. 네.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섭섭하다는 기억보다는 어머니께서는 교당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이었다. 예. 예? 나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예. 반성도 하게 되고 참여도 네.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하는 아들을 가르치신 네. 소위 스승님. 어머니시죠. 네. 네. 스승님이시죠. 네. 네. 어머님이시고 스승님이신 네. 이 두타운 박효진 종사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그렇습니까? 흘렀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를 본보기로 그대로 담고 또 공부하고 계신 우리 성산 고영찬 교도님의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어머님께 물려받은 신법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강남교당 성산 고영찬 교도 말씀 나눴습니다. 성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